네, 안녕하세요. 3분 정도 OT를 먼저 하고 강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를 좀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취지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자주 보라는 취지입니다. 얇게 만들어놓는 거는 자주 보라는 취지고, 대신에 이제 내용이 압축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 정리되어 있는, 너무 간단한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암구 같은 그런 느낌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한 번 듣고 책 한 번 읽고 갔는데 뭐 시험장에 가보니까 비슷한 게 없어, 뭐 이런 느낌을 이루게 되는데, 그래 보면 이 강의는 전혀 도움 안 되고, 전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오늘 그 강의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6시 한 8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오늘 강의는 그 정도 이렇게 끝날 것 같고, 내일은 아마 한 27분 뭐 이 정도, 그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6시라고 말은 안 했고 그러니까 27분쯤 끝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그 정리한 거를 돌아가셔 가지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만에 다시 보시고 오셔야 돼. 오늘 수업한 내용들. 목표는 오늘 채무인수까지 가는 거, 그걸 목표로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채무인수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 가지고 한번 읽고 한번 이래 수업 들었는 걸 한번 정리하시고, 1시간 정도를 올해 문제, 작년 문제, 재작년 문제 23, 24 기출을 골라서 한번 풀어보시면, 책에 객관식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한 30개, 4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오늘 진도 나간 범위가 2년치를 이렇게 풀더라도 그 정도밖에 이래 되진 않을 테니까, 고기를 한번 빠르게 한번 풀고 오시라. 빠르게 한번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을 빠르게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풀고 오고, 내일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2시간이나 2시간 반 정도 만에 한 번에 민총을 한번 이래 정리하고, 2년치 만에 그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풀고, 다시 한번 더 이래 풀어보시고, 이게 기출로 어떻게 반영이 돼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취지고, 그게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매일 2시간씩 민법을 볼 때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이 책을 읽고, 1시간 정도는 이 책을 읽고, 나머지 1시간은 반드시 가지고 있던 문제집, 가지고 있는 객관식들, 이걸 1시간 정도 이래 풀어주시면 하루에 계속 이래 2시간 정도를 투입하게 이래 된다는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이래 정리하고, 객관식하고 이걸 그러면 지금 한 30일 정도 남았나요?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 25번 정도 회독하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이 책을 한 25회독 정도 이렇게 하고 집에 시험장 들어가 본다라고 정리하고, 그 정도 봤는데 기억 안 나면 그거는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회독 정도 목표로 해서 이 책을 정도 읽고 간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이 책이 암 환자는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암 환자는 구원하지 못했는데 한 초기 발견자들은 구원을 했거든. 초기 발견자들, 그러니까 중증까지는 해결을 못했고, 근데 초기 발견자들은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목표가 한 75점 정도, 75점이면 10개 틀리는 겁니다. 10개 틀리는 걸 목표로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거기 목표로 해서 거기 목표로 해서 정리하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한 2개 더 틀리면 70점, 70점 정도 이래 되게 되고, 조금 더 맞으면 재수 없어서 많이 맞아버리면 90점 이래 될 건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떻게 풀지를 한번 목표로 하고, 저희 학원 모의고사가 지금 5월 초죠. 5월 초에 5월 8일인가 그때 모의고사 강의가 있는 걸로, 모의고사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목표로 해서 한 3번 보는 겁니다. 3번 보가지고 5월 8일까지 한번 3번 정도 목표로 해서 한번 보신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보고, 제가 출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시험은 제가 출제한 게 아닌데 다른 분이 한번 출제했는데, 일단은 그 시험에서 70점이 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70점이 넘는지를 확인해 보고, 일단 70점이 넘었다면 잘 따라가고 있는 거고, 실전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이 나올 건데, 그런 거는 틀려도 됩니다. 사례 문제 복잡하게 구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틀려도 되니까, 일단은 말 문제부터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를 시간 되는 대로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목표로 해서 시험장에서는 35개만 풀고 온다 이런 기본으로 공부해. 그러니까 5개 정도는 못 푼다라고 이래 생각하시고, 시간도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 2교시 작년에 그 풀고 온 사람들 보니까 시간이 택도 없다, 택도 없이 모자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략을 5개 정도는 사례형으로 이렇게 구성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버려. 일단은 이렇게 버리고 시간 남으면 풀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못 푼다는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35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그 35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 20번 이상 보고 가야지 그걸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런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막 정도 가고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겨우 한 번 보고 가고 안 돼. 그 도움이 안 될 겁니다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반드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점들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정리하고, 편제는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권각칙, 총칙, 그다음에 민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막 섞여 있습니다. 난잡하게 섞여 있는데, 채권에서 나왔던 내용이 민총에도 기출됐고, 민총의 내용들이 채권에도 기출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에 위치시켜놨는지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 도급에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3년의 숨을 쉬어 걸린다는 거, 이게 민총에서 나왔거든. 출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민총에서 출제가 됐는데, 그런 출제를 보려면 하여튼 한 20번 정도 보고 가라. 20번 정도 보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일단은 작년 기출이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난이도 있게 나왔고,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거, 답을 하나 던져주고 특이한 논점, 비슷한 옛날 기출 문제 중에서 답이 아닌데, 근데 옛날 기출 문제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형태, 그걸 하나를 끼워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밑에 뭔가 하나 이질적이 하나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었거든. 이게 답이었으니까 못 찍어요. 위에 걸 못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비슷한 기출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주게 됐으니까, 그런 걸 골라내야 돼요. 지금 정리할 때.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늑대가 손에 밀가루를 묻히고 와서 엄마라고 문을 열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늑대라는 걸 밀가루로 묻혔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순진한 돼지들이 문을 열어버리게 되게 되는데, 그 돼지들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 번 보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고 그냥 가보면 엄마인 줄 알고 막 문을 열고 다 맞이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 시험이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니까 틀리게 될 테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고,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것들을 충분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작년에는 여행 계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예상됐던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원래 빼버렸고, 원래는 소비대차와 임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색다르게 한번 정리하고, 각칙이 15개 나왔거든. 15개 나왔으니까 강론에서 고용이 최초로 한번 나왔는데, 그거는 버려야 되는 문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런 급의 문제가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고, 만약에 그거 준비했는데 다른 게 나왔다, 현상 가구가 나왔다,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제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틀리고, 그런 완벽하게 버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쫓아다니지 말고, 나머지 것들 원래 100% 예상되는 거는 조합이거든. 조합이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조합을 조금 풍부하게 실어놨으니까, 다른 시험 기출 지문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조합은 꼭 맞추고 들어가고, 매년 나오는 게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거는 매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나올 테니까, 그렇게 대비해서 정리하시고, 조금 빠르게 정리할 테니까 좀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졸리고 사람들 많이 앉아 있으면 또 집중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초인적 힘을 발휘해 가지고 이틀 동안 한번 쏟아붓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네가 어떻게 살든 그거는 내가 알 심판은 아니고, 하여튼 내일까지는 내가 맡은 사람이니까, 하여튼 내일까지는 집중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그냥 해야 돼요. 될 때만 하고 안 될 때만 하고
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무조건 해야 되고 원서 내놨잖아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원서를 내놨을 테니까 원서 내놓고는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그런 거는 점수 계산하고 있지 말고 제발 좀.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또 뭐는 몇 점 받고 뭐는 몇 점 받고 네 생각대로 그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대로 그래 안 되니까 계산하고 있지 말고 그냥 조문이나 한번 더 읽어. 그게 또 구원받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계산하고 있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자꾸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던데 야 어렵게 나오지 야 네 같으면 쉽게 내겠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게 어렵게 나오지 그걸 쉽게 낼 리가 있냐? 쉽게 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보는 게 한국 시험이거든. 한국 시험이 되니까 가슴 두근두근한 애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런 애들 자격증 따면 안 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고 그 마음을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침착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런 애들만 뽑아주겠다는 거거든 시험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한 달 바짝 달려야 돼요. 지금부터 한짝 바짝 달리고 그래서 다음 달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을 보지 말고 하여튼 무조건 시험만 정리한다. 한번 쏟아부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반드시 결과는 나올 테니까 100점은 못 맞는데 그래도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채권강론 논점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조부터 계약의 성립조문. 계약의 성립이 요즘 매년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이거는 한 문제 반드시 이래 출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한 문제 이래 출제됐는데 527조 계약의 청약은 함부로 철회하지 못해요. 함부로 철회할 수 없게 이래 되는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이래 나오게 되는데 여기 예외가 철회권을 유보했으면 철회할 수 있죠. 철회권을 유보했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적인 철회권 유보는 명예퇴직 신청, 명예퇴직 신청이 철회권 유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철회권을 유보했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 청약을 철회권을 유보했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걸 명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래 나왔어요. 명문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철회권 유보는 판례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조문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문이 이래 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묻고 있다. 작년에 그런 것까지 묻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528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답을 요구했는데 10월 30일까지 답이 안 오면 그때는 청약은 효력을 잃도록 돼 있고 이하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했을 때 밑줄 보통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거기 밑줄하시고 보통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한테 연착 통지를 해주라. 연착 통지를 해주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10월 30일까지 승낙을 해주세요라고 청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월 25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충분히 30일 안에 도착한 걸로 믿고 있을 사람이거든. 믿고 있을 사람이니까 알려주라는 겁니다. 늦게 도착했고 효력을 잃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지 이래 되고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1월 1일에 발송했고 11월 3일에 도착한 거 이거는 알려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미 승낙기간 지난 후 발송한 거 이런 것들은 늦게 도착했다는 걸 굳이 알려줄 필요 없고 반드시 요때 승낙했을 때만 알려주는 거. 이때 10월 20일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발송일만 늦었다는 걸 알려주라고 돼 있고 다만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 점찍고 발송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신주의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는 걸로 간주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연착의 통지를 반드시 해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인데 다만 이것도 효력을 잃었는 거지만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얘가 승낙하면 계약은 체결됩니다. 승낙하면 계약은 체결될 수 있도록 처리되고 그러면 이것처럼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승낙 기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승낙 기간 정함 없을 때 승낙 기간 정함 없으면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으면요 이때는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 기간 안에
도착해야지 계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작년 답은 이게 나왔고, 작년 답은 이게 답으로 이래 출제됐으니까 승낙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당 기간 안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효력을 잃게 이래 돼 있으니까 상당 기간 안에 도착하라고 돼 있다. 자, 그다음에 531 격지재간. 격지재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점 찍고 발송한 때 성립하도록 돼 있고, 승낙을 동그라미 하시고 승낙을 동그라미 하고,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격제자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청약하는 것은 도달주의고, 승낙이 발신주의로 이래 돼 있고, 여기하고 또 모순이 될 수 있거든. 여기가 기간 안에 도착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발송만 하면 계약을 체결된다고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 판례가 통설이 해제 조건으로 해결. 일단 발송한 때 계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승낙 기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때는 소급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되니까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발송 시에 계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거죠. 승낙이 발신주의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청약으로 나오면 도달주의로 풀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실현.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따라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을 때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입니다. 사실 있는 때, 교통카드 갖다 댈 때, 우리 버스 탈 때 청약에 대해서 승낙하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만 갖다 대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이 있으면 성립하도록 돼 있고, 교차 청약.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됐을 때는 양청약이 도달합니다.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그때 서로 청약했다면 양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은 체결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다음에 53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가해서 승낙하면 100이면 살게라고 이랬고,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면 상대방이 청약자가 승낙해야지 계약하게 돼. 이게 새로운 청약으로 바뀌기 때문에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거의 조문으로 나옵니다. 거의 조문으로 이래 출제되고 있으니까 조문 문제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정리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판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중도 파기 사례가 작년에 다시 나왔는데, 계약 체결을 기대해 놓고 중간에 파기시켜버렸을 때 계약을 하지 않아 버리면 불법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채무 불이익이 될 수 없는 게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는 않았거든.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행위를 구상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할 것처럼 믿게 만들어 놓고 계약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만 손해는 535조처럼 신뢰 손해를 청구, 계약의 유효를 믿었던 손해, 신뢰 손해를 이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으니까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고, 신뢰 손해를 이래 청구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도 작년에 출제됐는데요. 535조 계약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게 나오려면 원시적 전부 불능됐을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원시적 전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이래 되는 거고, 다만 상대방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이번 손해 그걸 535조에서 물을 수 있도록 이래 인정해 주게 이래 되는데, 이게 되려면 일단 계약은 체결은 돼야 됩니다. 계약은 성립됐는데 효력 발생이 생기지 않는 게 무효라고 부르거든. 무효라고 이래 되게 돼요. 따라서 아예 불성립이 돼버리면, 계약 성립 자체가 안 되면 이거 적용 안 돼.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보면, 계약의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상대방한테 535조 계약 체결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못해. 이거는 성립되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원시적 전부불능으로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책임을 묻는 거고, 아예 불성립됐다면 불합치돼 가지고 성립을 안 했다면 이거는 부당이익이나 그냥 불법행위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535조는 적용될 수 없다. 적용될 수 없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래 넘어가면 이 15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 문제씩 다 나왔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한 문제씩 출제됐는데, 채권자가 요약자, 채무자가 낙약자, 그다음에 제3자가 수익자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수익자가 되는데,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기본 관계라고 부르고, 기본관계, 보상관계, 낙약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수익관계, 이익을 귀속시키는 수익관계가 되고,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가 대가관계, 원인관계,
대가관계, 원인관계, 뭐 출연관계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기출 자체가 친절하게 누가 누구의 사이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기본관계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막 출제 작년에는 그냥 바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걸 그림을 정리하고 논점을 이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출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거 기본관계 연결, 대가관계 연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래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래 대비하시고 자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은 절대로 아니다. 일단 성립은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만 되면 성립이고 얘가 수익의 의사표시하는 것은 채권 취득 요건, 채권 취득 요건이 이래 되는데 작년에 답이 뭐가 나왔냐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 누구한테 하는지가 출제됐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하는지를 출제됐는데 요약자와 낙약자 오답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약자는 아니에요. 수익자한테